안녕하세요, 지름신입니다. 오늘은 더 뉴레이 19년 8월에 등록한 준신차 1700km도 안 탔던 차인데 지금은 여러가지 정비를 위해서, 정비라고 할 것도 없죠. 이제 오일 교환, 100% 합성유 교환과 여러가지 진행을 위해서 좀 주행을 했더니 1702km가 된 따끈따끈한 신차급 레이입니다. 이 차는 럭셔리 등급이고요. 옵션은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 열선은 따로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하이패스 루미너가 장착이 돼야지만 그게 달려 있거든요, 뒷좌석 열선이. 근데 전 차주분이 그걸 한 것 같습니다. 따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기스 전혀 없고요. 앞 범퍼 뒷 범퍼 칠도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의 레이입니다. 이 차는 경매 차량은 아니고요. 중고시장에서 가장 최저가로 나온 모델을 고객분께 말씀드려서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신차를 계약을 했다가 차가 나왔어요. 저한테 주문하셔가지고 신차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차가 있다고 해서 믿고 진행해 주셨습니다. 뒷좌석에 보면 이제 코일 매트도 되어 있고요. 이 차는 1600, 대략적으로 16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렇게 뒷좌석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품 내비와 하이패스는 아쉽게도 안 달려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좀 작아요. 나머지는 다 합격점인데 트렁크 공간이 협소해서 폴딩이 되는 그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고속주행까지는 아닌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랄까, 확실히 기존에 있었던 레이, 이 더 뉴 레이 말고 일반 레이가 힘에 붙여가지고, 원래 터보 모델이 있었는데 터보 모델이 이제 단종이 됐죠. 근데 터보 모델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언덕이 돼도 이제 풀 악셀을 하지 않으면 힘이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오르막진 고속도로 라인에서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키면은 좀 붙이지 않을까. 120부터 되게 지차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차가 좌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뒤집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방지 전자제어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정말 승용차랑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세단형 승용차 말하는 거죠. 그런 차랑은 좀 다르다는 거를 오늘 운전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구형은 몇 번 한번 운전해 봤는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외형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좀 많이 신경 쓰지 않았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넷을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보면은 지금 1년도 안 되고 2000km도 주행 안 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1702km니까요. 이렇게 보면 아주 도장이 아주 깨끗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서 엔진룸을 클린하게 고압 물로 세차를 하고, 그 다음에 물기를 말리고 다시 이 엔진룸을 좀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뿌린 다음에 다시 물기를 에어건으로 지금 처리를 해서 아주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완전 무사고 무교환에 앞뒤 범퍼 칠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차 원래 좀 겨울이라면 좀 더 가격을 좋게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나 19년식 10,000km 안 된 매물이 좀 드물어 가지고 차를 찾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믿고 진행해 주신 덕분에 대략적으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었기,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블랙박스 썬팅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실질적으로 세이브 하신 게 대략적으로 400만원 조금 안됩니다. 한 350만원 정도 고객님이 세이브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차들은 또 찾기를 원하시거나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보통은 요거보다는 한 10,000km 1년이 될랑말랑 하던가 1년 전후에 주행이 10,000km에서 20,000km가 좀 더 저렴하거든요. 3만이 되면 더 저렴해지고요. 주행거리나 사고나 이런 옵션에 따라 중고차 가격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래 그쪽이 더 가성비가 좋지만 이 차주분께서 원하시던 것은 중고차 같지 않은 완전히 신차 같은 상태의 차량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2,000km도 안 된 19년식 8월이면 지금 몇 개월 안 되죠. 4개월 2개월 하면 지금 7개월이 채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도 얼마든지 저 지름신을 통해서 구하실 수 있고요. 경매장에서는 좀 경차들이 좀 구매하면 여러가지로 가성비가 안 나와요. 여러가지 부가적인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로 가성비가 좋게 이분 차주분께 차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저가 매물을 찾아서 지금 차를 판매했습니다. 네, 이제 범퍼 쪽을 잘 보면은 이제 이게 칠이 들어가면은 이물질이 묻어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범퍼 쪽에 전혀 묻어 있질 않습니다. 지금 야간이고 조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기포 같은 게 보여요. 앞범퍼 뒷범퍼 보면은 아무리 기아 자동차 오토큐 사업소에서 도색을 하더라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문콕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는 전혀 휠기스 조금씩 있어요. 휠기스 조금씩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범위 내거든요. 뒷범퍼도 마찬가지고요. 뒷범퍼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뭐 신차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 이력도 전혀 없고요. 아주 만족하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도 바로 고객님께 가져다 드리고 인터뷰도 할 예정입니다. 지름신에게 맡기시면 언제든지 합성 100% 오일을 제일 저렴하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타이어 등 여러 서비스들을 최저가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 지름신에게 꼭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702km죠. 네. 원래 1626km 정도 주행한 차고요. 핸들 열선 되어 있고요. 럭셔리 프레스티지까지 갈 이유가 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차피 큰 가격 차이는 안 나니까 프레스티지를 가시더라도 크게 뭐 손해 볼 거는 없습니다. 보통은 럭셔리에 정품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패스를 가장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휠 때문에 프레스티지랑 또 럭셔리에 이제 스타일 옵션이 들어간 거는 헤드램프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그거 외형적인 걸 좀 생각하시고 예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헤드램프와 스타일 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없더라고요. 럭셔리의 헤드램프나 또는 이제 휠이 바뀌어 있는 모델은 정말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기자기한 공간들, 그리고 차 공간은 정말 뭐 K3든 아반떼든 그거보다도 더 시원합니다. 천장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더 뉴레이라고 해도 뭐 어차피 페이스 리부트니까요. 그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고요. 오늘은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굶다시피 해서 그래도 좀 시간을 못 맞춰서 중간중간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중고차 구매 대행을 의뢰하신 분들이 있어서 경매로 좀 차가 잘 안 나오는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중고차 구매 대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찾아보면은 중고차 구매 대행이라고 해도 경매장에 비해서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장점은 색상이나 옵션을 맞추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경매장은 원하는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특히 자주 나오는 차량을 안 찾으실 경우, 수입차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중고차 구매 대행도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단순하게 뭐 구매 대행 이런 걸 떠나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증 시스템을 획기적인 걸 할 예정인데, 그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엔진 오일이나 타이어 걱정 없이, 소모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파실 때도 제가 당시 최고가 무조건 매입할 것을 항상 약속드리기 때문에 지름신한테 지름신을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여러 장점이 생깁니다. 이 차에서 정숙성을 바랄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격에서, 레이 가격은, 레이가 모닝보다는 비싸잖아요. 경차 중에 제일 비싼데, 이 가격이면은 딱히 아이들 통학용이나 아내용 차가 아니라면 꼭 K3 깡통이라도, 제일 낮은 트림이라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전히 저는 항상 그래 왔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K3를 얘기를 드렸어요. 1400만원 또는 1450만원 정도면 뭐 등록비 차이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2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정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K3랑 이 차량은 체감적으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분께서 레이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세컨카 개념이 아니라 그런다면은 메인카로서는 등록비를 주더라도 꼭 K3급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레이는 역시 그냥 아내 차, 그 다음에 아이들 통학용 차, 이런 개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용도라면은 레이를 추천드리지만 그 밖에 메인카로 사용하신다면, 어차피 경차는 3년 내지 5년 타기가 어려워요.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생이 넘어가면은 막 차가 좁다고 그래요. 이제 레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겠죠. 근데 여러모로 차의 완성도나 차에 대해서 신경 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아직도 경차 시장은 부족하다. 그리고 감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다. 경차는 감가가 되게 많으니까요, 꼭 신차 말고 중고차를 사십시오. 이분도 정확하게 신차가 나왔다가 취소하신 분이거든요. 저를 통해서 구매하셨다가 제가 가성비가 이런 차가 더 좋으니까 권해드렸더니 한 2-3일 망설이시다가 제 말씀을 믿어주시고 이런 차를 구해서 구매하게 되셨습니다.